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첫 공판 18분 만에 휴정한 이유. 김만배, 신앙림 둘이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이거 짜고 치는 고소부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기소를 했죠. 뉴스타파를 기소하고 기자들 기소하고 했는데 이제 첫 공판이 펼쳐졌는데 18분 만에 판사가 야 휴정해 이랬다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뉴스타파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가 윤석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기소를 했고 사건 첫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대해 지적을 했다. 앞서 3번에 걸친 공판 준비 기일 여기에서도 검찰 공소 사실에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오고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인데 마치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사건 공소장 같다는 등의 지적이 나와서 검찰이 결국 공소장을 변경했거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판사님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던 중 판사가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어. 이날 검사는 피의자들의 지위에 대해 말하면서 한 피의자가 과거 명예훼손 처벌 사실을 언급했어. 그러니까 재판받고 기소한 사람들 중에 전에 명예훼손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허경문 판사가 글쎄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 전과를 말했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검사하는 말을 끊어버립니다. 허경문 판사는 전과는 양형사유로 재판부가 반영하는 거야. 공소사실 요지에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주의해라.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판사에게 악의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검사가 이 재판받는 기소된 사람들 중에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전과는 우리가 다룰 거야. 네가 그걸 왜 다뤄? 공소 사실만 얘기해. 판사에게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작업을 치는 걸 저지당했다 이거예요. 또 검사는 이 사건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매개로 형성된 지방 정치 권력자들과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수천억 원대의 개발비 이익을 독식한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범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불법 수익을 빼앗기지 않을 목적으로 언론 작업을 벌인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은 돈의 대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한 범행으로 당시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유사한 허위보도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2021년 8월 말경 언론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의혹은 대선을 맞물리면서 크게 증폭됐다. 그러자 피고인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2개의 허위 프레임을 날조했다. 2개의 프레임이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영 수사무마 프레임이다.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에 직결되는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의 조우영 수사무마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자 허 판사는 글쎄요. 이게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면서 검사 말을 또 끊어. 2개의 프레임, 대장동 사업 대선 국면. 준비 기일에서도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같은 형식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냐.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공소장 수정했잖아. 근데 이걸 또 말을 한다고? 또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뭐냐.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비리 용역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 공산당이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야. 성남시에서 자꾸 이익 더 내놔라 더 내놔라 하니까
이재명이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같은 편이 아니라 이재명을 싫어했었다. 이익을 자꾸 뜯어가는 인간이라서 이게 이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이라며 공소사실에서 다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또 읊은 거야 이걸. 허경무 판사는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 변경 전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재판을 하는 거다. 여기 방청석에 상당수의 기자들이 있는데 검사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 재판부에서 이게 적절하다고 하면 이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공판 준비 기일에서 말을 많이 해서 양측에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공소사실 요지를 그냥 들으려고 왔는데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18분 만에 휴정! 20분 뒤에 재판을 재개했는데 휴정하고 뭘 했냐? 판사가 검찰이 준비한 PPT를 쭉 봅니다. PPT 기반으로 공소사실 요지 발표하지 마. 공소장 그대로 읽고 끝내. 그래서 다른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 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휴정 딱 때린 다음에 니들 공소사실 요지 들으려고 오늘 열었는데 첫 번째 공판을 검사 니들 새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재명 집어넣지 말라고 했지. 여기서 이재명이 왜 튀어나와?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인데 이재명이 왜 튀어나와? 하지 말라 했지. 근데 또 해? 못 듣겠네? 그리고는 검찰이 PPT 준비한 거 딱 보더니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공소장에 없는 내용들. 그래서 재판을 다시 열고 PPT 꺼. 자, 다른 검사한테 야, 네가 공소장 그대로 읽어. 그리고 끝내.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재명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들이 번번이 차단돼. 사법부에서 번번이 차단됩니다. 자,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 피해자가 누구야?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명예훼손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뉴스타파 측은 윤석열을 증인 신청해요.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이라고 적시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다. 본인 입으로 피해를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만약 이번 사건에서 윤석열이 처벌 원치 않으면 유무죄를 가려내지 못한 채 재판이 종료돼.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명예훼손은. 근데 재판이 진행된 건 뭐 윤석열이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게 맞지. 자, 그리고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실에 처벌불원서 제출 문제를 공식 질의했어. 이게 뭐냐. 대통령 명예훼손죄인데 뉴스타파든 언론사 기자들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공하면 어떠냐. 대통령실이 답변하기 어렵다. 이랬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관련 재판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판사들도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검사들한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 독재가 겁나지.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러나 군사 독재보다 덜 무서운 건 사법부에 의해서 모든 게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부와 검찰이 한 통속이 되지 못하면 이 검찰 독재는 언젠가 끝난다. 누구에 의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동안은 윤석열 입맛에 맞는 판결들이 나왔단 말이야.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눈치도 보고 세니까. 근데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 이 검찰 놈들이 사법부를 홍어 조수로 하는겨. 취임하자마자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엎어버리네. 사법부 입장에서는 보수 쪽 시각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도 이건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 제3자 배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잖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정권을 사법부가 좋아할 수 있을까? 소수 그래도 권력을 쫓아가는 양아치 같은 판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분위기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왜냐? 얘네들의 엘리트 의식은 워낙에 단단합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을 내렸는데 이걸 뒤집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법원이 너 공익제보자 아니야.
너 양아치야, 죄인이야, 유죄 땅땅 때렸어. 근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사면하고 출마를 시켜버려. 이것도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흔적들이 너무 많아. 검사놈들이요, 판사 사찰 딱 해가지고 이거 쥐고, 윤석열이 그 짓 했잖아. 판사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캥기는 게 또 많지. 판사들도 더럽잖아.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수그리고 있다가 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네. 힘 없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판사 있죠. 그런데 저는 사법부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엘리트 의식, 엘리트주의. 저 검사놈들이 우리를 무시해? 개무시하네? 사찰하고 딱 쥐고 협박을 하네?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법부가 유능하고 양심적이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엘리트 권위주의. 판사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근데 검사놈들한테 완전히 짓밟혔단 말이야. 이거 갚아야지.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사법부의 공격이 들어간다. 맛 좀 봐라 이것들아. 이재명 대세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세론이 돼야 사법부도 이제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겁먹지 않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판결 하나하나가 이 정권과 국민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거거든. 이재명 재판에서 무죄 판결 하나 나올 때마다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고요. 사법부는 이 정권을 좋아할 수가 없고요.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억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럴 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요, 사법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신준호 같은 또라이는 소수예요. 재심 3심 가면은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또라이들이 소수가 분탕질을 치더라도 3심제기 때문에 결국은 뒤집어지고, 그래서 대세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세론이 만들어져야 안심하고 양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사법부로부터 지금 아주 재미있는 시그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지금 재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계속 여론화가 될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계속 치명타를 안기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탄핵으로 간다.